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전국에 막바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벼락과 동풍을 동반하며 최고 4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고 일요일 오전까지 내린 뒤 올여름 장마는 끝낼 전망입니다. 보톡스 균주를 도용했다는 문제를 두고 대형 제약업체와 중소제약업체가 2년 반 넘게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가 있었는지 이달 초 정식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뇌 속 치매 원인 물질을 배출하는 길을 처음으로 찾아냈습니다. 그동안 알 수 없었던 뇌 척수액의 이동 경로가 밝혀지면서 뇌 질환 치료의 새로운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막바지 장맛비가 내리겠고 이번 장맛비는 일요일 오전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중서부 지방에는 최고 4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릴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태풍이 지나며 흐트러졌던 장마전선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중서부 지방에 시작된 장맛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산하겠습니다. 빗줄기도 점차 굵어지겠고 밤이 되면 집중호우로 쏟아지는 야행성 장맛비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중부지방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시간당 50에서 70mm의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공급되며 대기가 무척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밤이 되면 상하층 간 온도차가 커지며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일요일까지 중서부 지방에 100에서 250mm, 많은 곳은 4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산사태와 축대 붕괴, 침수 등 비 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위험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번 장맛비는 남부지방은 토요일까지, 중부지방은 일요일 오전까지 내린 뒤 그치면서 올여름 장마는 끝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경북 청도군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82살 여성으로 24일 저녁 6시쯤 텃밭에서 발견됐는데 당시 의식과 호흡이 없었고 병원으로 옮겨진 뒤 2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청도 지역은 37도의 무더운 날씨로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대개 6월 말에서 7월 초 온열 질환 사망자가 발생하는데 올해는 늦은 편이지만 첫 사례가 나온 만큼 장마 속 무더위가 본격화된 요즘부터 8월 초까지 온열 질환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갈증이 나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고 낮 12시에서 오후 5시까지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을 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냉방장치가 없는 경우 무더위 쉼터를 적극 활용하고 차 안에 어린이나 노약자를 잠깐이라도 혼자 두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시작된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약 2달간 총 347명의 온열질환자가 신고됐습니다. 유럽에서 불볕더위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벨기에 기상당국이 오늘 사상 처음으로 폭염 적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벨기에 기상청은 현지 시각 24일 0시를 기해 해안지대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 적색경보를 내렸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벨기에 기상청은 특히 24일과 25일에 최고 기온이 각각 섭씨 39도와 40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벨기에 기상청이 폭염 적색경보를 발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경보는 오는 26일 밤까지 계속됩니다. 네덜란드 기상당국도 이번 주 계속될 불볕더위에 대비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에 오는 26일까지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오렌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대형 제약업체인 대웅제약과 중소업체인 메디톡스 사이에 이른바 보톡스 분쟁에 대해 정부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건을 제1호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 행정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보툴리눔 톡신, 즉 보톡스의 균주와 보톡스 제제의 제조 공정 기술을 대웅제약이 훔쳐갔다. 메디톡스의 거짓말이다. 자체적으로 확보 개발한 것이다. 수년째 이어지는 대형 제약업체와 중소제약업체 사이의 분쟁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섰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자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기술을 탈취했다며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했습니다. 수개월간 신고 내용을 검토해온 중기부는 이달 초순 이번 사건을 정식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결정한 제1호 중소기업 기술 침해 행위 행정조사입니다.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절차를 이용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그러던 차인데 저희 제도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청한 기업이 있어서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 개시를 해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기부는 지난 9일 두 회사 측에 조사 착수 사실을 알리고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중기부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 침해 자문단의 의견을 참고하면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년째 이어진 대형 업체와 중소제약업체 간 분쟁에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섬에 따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원전 4호기 경납 건물 벽에서 1m가 넘는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 4호기 경납 건물에 있는 방사능 유출 방지용 내부 철판과 외벽 사이에 가로 331cm, 세로 최대 97cm, 최대 깊이 157cm의 구멍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멍이 발견된 곳은 대형 관통부로 콘크리트 두께가 167cm인 점을 고려하면 약 10cm 정도 두께만 남고 내부는 빈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빛원자력본부는 지난 2017년 11월 공극을 발견한 뒤 한빛 3, 4호기를 대상으로 확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으로 이전을 시작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정부 과천청사를 떠나 세종 파이낸스 센터로 이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27일까지는 1차 관실과 과학기술혁신본부실의 실국이,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는 2차 관실 실국이 이전하고 8월 8일부터는 10일까지 기획조정실과 감사관실, 대변인실 등이 내려갈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세종 파이낸스 센터 건물을 2년 동안 사용한 뒤 2021년 말 정부 세종청사의 건물이 완공되면 또다시 새 청사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이전 담당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각 실국별로 모든 통신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업무에 업무 볼 수가 있습니다. 1차관 소속의 부서, 다음 주는 2차관 소속의 부서, 그 다음 주는 공통부서가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10일부터는 모든 부서가 한꺼번에 같이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미디어를 이용하는 사람 가운데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 서비스, SNS 등을 이용하는 사람 가운데 프라이버시 침해가 걱정스럽다고 답한 비율은 온라인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1.6배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55살 이상에서 1.9배 더 높았습니다. 온라인 미디어별로는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경우 일반적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한 데 비해 SNS 이용자는 개인정보 도용을 걱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달 표면에 지금까지 추정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얼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은 달 남극에 움푹 들어간 지역인 크레이터와 비슷한 환경을 지닌 수성 북극의 크레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수성 북극의 미도가 높아질수록 크레이터에 얼음이 쌓이는 것을 확인했고 달 남극 주변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달에서 충분한 물을 확보하는 일은 인류가 달에 장기간 체류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연구팀은 이번 분석 내용을 토대로 달 크레이터에 있는 물의 양을 정확히 측정하는 연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뇌 속에 단백질과 같은 노폐물이 쌓이면 신경세포를 손상해 치매에 걸리기 쉬운데요. 국내 연구진이 뇌 속 노폐물을 뇌 밖으로 배출하는 길을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치매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뇌 속에 쌓인 특정 단백질입니다. 일종의 노폐물인 이 단백질들은
뇌에 비정상적으로 쌓여 신경세포를 손상해 치매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질병의 원인이 되는 노폐물이 뇌 밖으로 빠져나가는 길을 국내 연구진이 처음으로 찾아냈습니다. 뇌 속 노폐물을 담은 뇌 척수액이 중추신경계 밖으로 배출되는 이른바 하수도를 찾은 겁니다. 뇌 척수액이 뇌 항상성 유지와 노폐물 배출에 중요하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저희 연구를 통해서 뇌 바닥에 있는 뇌막 림프관이 그 배출 경로임을 확인하였고요. 연구팀은 쥐의 뇌를 얇게 벗겨낸 뒤 형광물질을 주입해 그동안 관찰이 어려웠던 뇌 아래쪽에서 새로운 뇌막 림프관을 발견했습니다. 이 림프관이 뇌 척수액을 두개골 밖으로 빼내면서 그 안에 있는 노폐물도 함께 배출되는 겁니다. 특히 노화가 진행되면 이 림프관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망가지면서 뇌 척수액을 제대로 빼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많은 실험동물에서 이 배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짐에 따라 나이가 들수록 치매가 많이 발생하는 연관성도 지울 수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그동안 알 수 없었던 뇌 척수액의 이동 경로가 밝혀지면서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치료에 새로운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간의 줄기세포를 이용해 대량 증식 가능한 3차원 형태의 간 유사 모델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간 독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인체 모델로 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전망입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사람의 간은 재생이 잘 되기도 하지만 체외에서 전혀 증식할 수 없다는 게 한계입니다. 인체의 거의 모든 신체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전분화능 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와 역분화 줄기세포, 유도만능 줄기세포가 이에 해당하며 특정 세포로만 분화할 수 있는 성체 줄기세포와 구별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런 전분화능 줄기세포를 이용해 신약 개발 단계에서 필요한 간 조직을 대신할 수 있는 인간의 간과 비슷한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3차원 오가노이드 배양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 전분화능 줄기세포를 통해 인체 모사 간 조직을 개발하였습니다. 연구팀은 인간 전분화능 줄기세포를 이용해 인체 조직과 유사한 3차원 형태의 간 모델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정 세포만 얻을 수 있고 체외에서 증식되지 않던 기존의 간 유사체의 단점을 해결한 겁니다. 3차원 형태의 인간의 간 유사 모델은 체외에서 대량 증식이 가능해 향후 신약 개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체외에서 5개월 이상 장기간 증식이 가능하고 동결과 해동이 가능하며 인간의 간과 비슷한 모델로 진화했다는 설명입니다. 환자 맞춤으로 간 독성과 약효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비임상에 제공해 줌으로 해서 신약 개발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약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이번 연구 성과는 생물학 분야 세계적 저널 헤파톨로지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높고 울창하게 자란 나무들을 보면 마음까지 상쾌해지는데요. 이런 높은 나무를 관리하는 직업을 아보리스트라고 합니다. 15m 이상의 수목에 직접 올라가서 병해 충목 관리, 또 위험 수목 제거, 종자 채취 등을 하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주민피플 시간에는 아보리스트 김병모 씨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